전세 사기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근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은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물건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금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해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이 지금 뭐 사기로 들어온다 느낌도 오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행동, 그 다음에 뭐 주소, 뭐 이런 거 복합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딱 분석해서 아 이거 좀 위험성 있다 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스스로 이제 솔깃해가지고 넘어간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적으로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체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우리가 떼서 무조건 그 의존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발급하셔가지고 아 여기에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비교를 하셔야죠. 이 그 공인중개사 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동일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도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처음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웬만한 거는 본인 스스로 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 대표적인 그게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예,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법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우리가 이제 실거주 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나가라 할 때 실거주 하겠다. 그랬을 때 실거주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뭐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매매라는 자체는 없어요. 매매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이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 임대도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했지만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는 보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체에 대해서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헌법 위에 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위법이 하위법으로 그걸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막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재판 들어가도 저는 이건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뭐 판례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판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기가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 실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매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실거주를 바꾸는 경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요. 두 번째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번복을 하는 겁니다. 판례상 말을 바꿀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좀 판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임차인의 권리에 보면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거의 그 임차인의 권리고요. 거의 좀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뭐 비용 상환 청구권,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그 비용 상환 청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비와 유익비라고 있습니다. 필요비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요거를 이제 주인이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대신 내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받는 거 그리고 유익비는 그 집에 또 필요로 한 거를 내가 내 돈으로 들여서 했다 그럼 나갈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대신에 주인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아 이렇게 상의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주세요 하면 다툼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월세 그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계약을 2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는 인상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증액 증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양쪽에서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런 안 좋은 경기에 주인이 더 받겠다고 재판을 해봐야 판사가 인정 안 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쉬워 계시는 편입니다. 원상복구가 현장에서 제일 다툼이 많은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왜냐하면 처음 들어갈 때는 서로 다툼이 없어요. 근데 나갈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가가 잘 돼가지고 그 권리금도 받고 그렇게 물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가가 잘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놔두고 나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래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결국엔 세입자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철거를 하면 또 돈 드니까 이대로 해갖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 시설을 그대로 쓰는데 문제는 이제 나갈 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인이 이거 철거해라 이러는데 이건 원래 내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이게 판례거든요. 이거는 원상복귀할 필요 없다. 단지 자기가 추가로 한 부분만 하면 된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이하게 좀 명시를 해란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단순하게 원상복귀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래갖고는 또 다툼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특이하게 기존 시설물 전체를 다 철거한다. 아니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나중에 향후 분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든지 우리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물을 단기간이라도 양도를 하는 행위는 결국엔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행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의 없는 영업행위는 나중에 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완벽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특이하게 이렇게 좀 적어달라.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모른다. 네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안 되면 네가 책임져라. 이거는 결국에는 분쟁만 부르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따지면 거의 지금 30년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찌 보면 살면서 임대차를 한 번이라도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안 겪으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 안 되면 뭐 말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자동 연장이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도 마찬가지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요. 근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기간, 예를 들어서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간은 아무 말 안 하고 못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심심하면 그냥 내가 그만 나갈게요. 그럼 3개월 뒤에 효력 발생.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그 재계약서 작성하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자꾸 임대인 쪽 얘기하는데 계약갱신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이다 보니까 행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살고 그 다음에 묵시적 또 2년, 4년입니다. 그럼 또 말하고 있으면 6년. 그럼 자기는 언제든지 또 2년 뒤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재계약서 밑에다가 정확하게 특약을 적으셔야 돼요. 지금 계약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계약이다.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그 뒤로 사용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이 좀 잘 아시고 계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쉽게 해서 놓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법적 지식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 찾아가지고 공인중개사 분이 얘기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확정액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보증금 요거는 무조건 들게끔 하십시오. 지금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임대차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임대차 관련해서 문제 그다음에 제가 상가 중개를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중개해가지고 좀 상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